안녕하세요. 화학교사 박다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래대로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작용기 부분 그리고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가르쳐주고 싶은 부분들이 생겨서 여기를 먼저 수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기화학의 아주 기초, 엄선하고 고른 기초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 부분은 2강에서 이미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했더니 아마 그냥 보면 되는 거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다시 학습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알코올 작용기는 하이드록식이라고 부르고 어떤 화합물이 있을 때 그 화합물 안에서 OH로 끝나는 부분을 찾았다면 이 OH가 있는 부분을 하이드록식이라는 작용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작용기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어떤 화합물이 작용, 특정 성질,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르는 화합물이 있는데 하이드록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알코올이 갖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작용한다. 그 화합물의 특징대로 작용하는 그룹이다 라고 해서 작용기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요. 이때 화학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 필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식에는요,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프린트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분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성식, 세 번째, 구조식, 마지막 네 번째, 실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다 써볼게요. 먼저 예시 CH3COOH. 자, 이 화학식의 이름이 뭐죠?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틱 엑시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자주 나왔던 독특한 구조를 가진 화학식이죠. 이때 이걸 처음 받아들이기 조금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왜 화학식을 이렇게 쓰지?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탄소를 왜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수소를 왜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산소는 또 왜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그냥 한 번에 탄소는 2개 있고 수소는 4개 있고 산소는 2개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아세틱 엑시드, 아세트산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지금처럼 C2H4O2로 나타내는 이런 화학식을요, 분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이 분자식을 가장 적당한 수로 약분할 수 있어서 약분을 최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식이 실험식이 됩니다. 자, 실험식은요, 얘를 약분해 보세요. 2, 4, 2니까 약분하면 C1, H2O1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타낼 때는 CH2O라고 쓰겠죠. 그래서 분자식과 실험식이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세틱 엑시드를 C2H4O2로 안 나타내고 CH3COOH로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COOH가 보이도록 쓰기 위해서요. CH3COOH라고 쓰는 방법을 우리 시성식으로 작성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다시 보일 시, 성질이 보이게 쓴 화학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성질이 보이는 거야? COOH라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성질이 보이게 화학식을 작성했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작용기를 가진 화합물을 작성할 때는 실험식도 좋고 분자식도 좋지만 그 작용기를 드러내게 써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는 카복식이 부분이 있네. 그럼 얘는 카복실산라고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얘를 시성식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시성식이라는 화학식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남은 하나, 구조식은요. 얘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CH3COOH를요.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다 눈에 보이게 그림으로 그린 부분을 우리는 구조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탄소화합물이잖아요. 결국 기본 구조는 탄소랑 수소가 붙은 상황에서 산소라던가 황인, 할로젠과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결합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탄소랑 수소가 들어있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식을 모두가 다 드러나게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CH3, 탄소, 수소 3개, 요 왼쪽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고요. 이렇게요. 라고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표시했을 때 얘를 못 알아듣는다면 약간 이제 유기화학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 꺾어서 표현을 했잖아요. 요 각각 꺾은 꼭지점 안에는 탄소가 숨어 있는 거고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쓰지 않은 부분에는 수소가 있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에는 탄소가 있고 이 탄소는 이쪽에 꼭지점에 있는 또 다른 탄소랑 결합이 돼 있다면 나머지 3개는 무조건 수소랑 돼 있다가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작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도 얘가 CH3COOH와 같은 구조식이다를 알아야 됩니다. 되겠나요? 이제 화학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작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알코올로 넘어와 볼게요. 알코올의 작용기는 OH가 있는 부분이고요. OH가 어떤 화합물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유기화합물이요. 유기화합물, 탄소가 들어있는 화합물 안에 OH 부분이 들어있다면 얘를 하이드록시기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아니야? 알코올의 종류 중에 얘는 누구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코올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알코올이 갖는 특징. 우리 지난 시간에 조사하게 시켰던 과제 있었죠? 휘발성이 있고 그래서 끓는 점이 대체로 낮은 편이고 얘를 연소시키면 불이 잘 붙죠? 그래서 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칵테일에요. 이렇게 라이터로 불 붙이면 그 칵테일 위에 불이 잘 붙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알코올 램프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바로 메탄올입니다. 그런데 메탄올은 요즘 잘 안 써요. 요즘 다 에탄올로 바뀌고 있거든요. 메탄올이 안 좋다고 이제 논문이 많이 나와서 메탄올은 쓰지 않고 에탄올로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알코올이 연료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런 하이드록시기만 보고 작용기만 보고도 그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를 메탄올을 얘처럼 화학식으로 쓴다면 CH3OH라고 쓸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 그러면 OH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작용기가 아니겠네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 있었어요. 이 부분. 여기 OH를 제외한 이 부분을 부르는 명칭이 알킬기입니다. 그래서 R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알킬기 R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른 화합물의 분류도 그런 식으로 봐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봐볼게요. 작용기 중에는요. 카본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작용기로 카본일기를 갖는 화합물은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카본일기가 갖는 특별한 안정성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런 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카본일기라는 것은 C 더블 본드 O 그러니까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카본일기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탄소는 체각전자 몇 개? 4개. 그러니까 4개가 다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은 표현입니다. 물론 이 옆에 누가 붙을지 모르니까 찍찍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요.
어쨌든 카보닐기라는 작용기를 갖는 화합물 중에는 케톤이라고 분류되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거죠. 케톤이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CO 더블 본드만 갖고 있고 양쪽에는 그냥 알킬기가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 대표적인 예시를 선생님 이걸로 들어놨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아세톤이 있는 거죠. 온으로 끝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줍니다. 얘 말고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요. 그러면 쓰여지지 않은 부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탄소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알데하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알데하이드도요. 이렇게 꺾여 있다라는 것은 꺾인 꼭지점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꺾여 있다면 그 꼭지점에는 누가 있다? 탄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C가 숨어 있는 거야. C는 항상 누구랑? 산소랑 더블 본드에서 카보닐기라고 쓰일 거고. 되겠죠? 그럼 이 C 입장에서는 왼쪽, 오른쪽, 위에로 결국 4개의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결합하는데 잘 쓰였죠. 알킬기 있으면 되고, 그리고 알데하이드라는 걸 표현하려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CHO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될까요?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프린트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오타가 났었는데요. 칼복시라고 썼는데 칼복실릭 엑시드입니다. 칼복실릭 엑시드. 그래서요, 칼복시산이라고 표현하고 이 부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부분 COOH. 자, 꼭지점에 뭐가 있다고요? 탄소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 COOH라고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탄소, 이중결합 산소, 그리고 또 산소 H가 순서대로 이런 모양을 갖는다면 특징, 카복시산의 특징은 결국 산이니까 이 맨 끝에 있는 요 수소가 떨어져 나가서 H 플러스로 되니까 액성이 산성이 된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르는 화합물이 있는데 COOH가 보여? 작용기를 찾았어? 그럼 얘는 산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화학식. 이렇게 작용기가 보이게 쓴 거. 지금 이쪽에 쓰여있는 화학식 모두 다 시성식으로 적혀있다고 눈치를 챘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시성식 COOH라는 작용기가 잘 드러나게 뭐 C 몇 개, 산소 몇 개, 수소 몇 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쓰지 않고 그냥 COOH를 붙여서 써줬다는 것은 작용기를 찾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뭐 에스터라는 화합물로 분류가 되려면 그 모르는 화합물 안에 이렇게 COO라는 부분이 보여야 되고 그때 COO 할 때 C 더블 본드 산소 옆에 C가 연결되어 있고 산소 옆에 C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 그걸 알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부분이 들어있으면 즉 CO 부분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에스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성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칼보 그게 CO 더블 본드고 O 산소가 알콕시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뭐 어쨌든 몰라도 상관없고 카보 알콕시기라는 부분 그냥 몰라도 돼. COO가 있다면 에스터로 의심을 해보면 됩니다. 자, 에스터는 어떻게 찾냐면 양쪽에 탄소가 있는데 가운데 산소만 있는 경우 이렇게요. 산소만 있고 이 산소가 양쪽에 탄소랑 결합이 돼 있는 경우 그래서 시성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민은요 종류가 1차 아민, 2차 아민, 3차 아민까지 있지만 우리 2차, 3차는 배우지 않고요. 차를 나타낼 때 이렇게 온도 표시하듯이 이렇게 위에 점을 씁니다. 1도, 2도, C 할 때 요 C 안 쓰고 1도처럼 할 때 얘를 이제 화학에서는 1차라고 읽어줄 거예요. 얘를 2차. 네, 참고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배우고 싶은 아민은 1차 아민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 아민이라는 것은 알킬기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1차라는 것은 알킬기가 1개, 2차라는 것은 알킬기가 2개,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결국 알킬기는 하나, 고 아민이라는 아민 이런 느낌의 말이 들어가 있다면 질소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질소가 들어가 있고 자, 질소는 최외각전자 몇 개? 5개죠. 그러면 공유결합하느냐고 3개가 쓰였고 2개가 나타나 있지 않네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2개 찍어라 라고 지난번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럼 이렇게 NH2만 찾으면 돼. NH2만 찾으면 얘가 아민이란 뜻이야. 아민을 찾을 때는 어떤 모르는 화합물 안에서 NH2가 있어. 그럼 걔가 아민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나머지 왼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알킬기가 되는 겁니다. 알킬기 R. 탄소랑 수소로만 결합된 어쩌구는 다 알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마이드 찾아라를 과제로 내줬었죠? 여기다가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아마이드, 자기가 찾았던 거랑 비교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마이드의 작용기를 불러주는 이름은요, 카복사마이드라고 부릅니다. 즉, 카복 부분이랑 사마이드, 아마이드 부분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뭘 찾으면 되냐면 C 더블 본드 O 옆에 바로 NH2 이런 식으로 결합돼 있거나 NR2 이런 식으로 결합돼 있으면 돼요. 이 모양이 있다라면 얘를 아마이드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요. 이 부분을 찾았다. CO 더블 본드 옆에 NH2가 연결돼 있어. 이 부분만 보면 아민인데 아민 옆에 CO까지 있으면 얘를 아마이드라고 분류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았다면 아마이드로 분류하는구나. 자,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더 만들었으니까 자,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부터는요, 유기화학 책에서 자료를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영어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유기는 영어가 한 번만 이해를 잘해두면 어려운 표현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여기에 익숙해져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알킬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킬기를요, 알킬 그룹스. 여러 개니까요, S가 붙는 거예요. 알킬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 볼게요. 알킬기가 뭐냐? 그래서 왜 자꾸 아까 전에 뭐 ROR이냐? 아니면 ROH냐? 왜 이런 식으로 쓰냐? 라는 거예요. 이때 썼던 R, 얘가 바로 알킬기의 표현입니다. 알킬기를 표현할 때 그냥 라지 R로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얘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C1이 있습니다. C1. 탄소가 하나 있는 화합물을 예시로 들어서 알킬기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CH4, 우리 메테인, CH4를 메테인이라고 하고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화학식 중에 뭐 실험식이든 분자식이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CH4로 나타내겠죠. 그리고 얘를 모형으로 그린다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얘는 정사면체 구조를 갖고요. 자, 이 메테인을요, 이제 수소 하나를 떼어버릴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수소를 떼어버리겠다고요. 요렇게 남겠네요. 그러면 얘를 이제 메틸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될까요? 이 메틸 그룹 같은 거를요, 알킬기 안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즉, 알킬기라는 그룹 안에요, 메틸기도 있고 뭐 다른 등등의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지금 얘가 메틸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메틸기라는 알킬기에 OH, 하이드록시기를 붙인다면 얘 이름 붙일 때는요, 메틸 알코올이 됩니다. OH 하이드록시기가 있네. 그럼 알코올로 분류할 수 있고 이 CH3가 메틸이라는 이름을 갖는 알킬기인 거죠. 그래서 구조식을 보면 CH3OH로 씁니다. 메틸 알코올 이꼴 같은 말 메탄올입니다. 되겠죠? 또 다른 예시를 봐볼게요. NH2가 들어있으면 우리 아민으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민이라고 쓰여 있는 거고요. 앞에 CH3가 메틸기라는 알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림에서 표현해 볼게요. 이만큼이 알킬기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 NH2가 요만큼이 아민기가 되는 거죠. 1차 아민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요만큼이 OH, 하이드록시기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만큼이 알킬기 R을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예시를 다시 들어볼게요. 탄소가 2개인 화합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탄소가 2개인 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름 붙일 때요, 얘를 에테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에테인이요. 자, 화학식으로 써주면요, 지금 구조식이 쓰여 있는 거죠. 화학식으로 써주면 탄소 몇 개? 2개. 수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보이네요.
C2H6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화학식 중에 얘는 분자식이 되는 거고요. 실험식으로 얘를 써라 라고 한다면 CH3 약분해서 써야겠죠? 네, 자,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요. 뭐 하나만 뺀다고요? 수소 하나만 뺀다고요. 얘 하나면 뺄 거라고요. 그럼 그 부분을 그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빠졌다고요. 여기에 누가 붙을지 몰라. 여기에 수소 말고 이제 작용기를 여기다 붙일 거란 얘기예요. 그때 호 전체 부분을 우리는 에틸 그룹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 여기다가 하이드록시기를 붙여볼게요. 자, 똑같이 에틸 그룹을 그대로 적어볼게요. 이만큼이 에틸 그룹이라며. 되겠죠? 여기에 이제 수소 말고 뭘 붙일 거냐면 OH라는 하이드록시기를 붙이겠다고요. 그랬을 때 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에틸이 있고 하이드록시기가 있다라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알코올이라고 부른다며. 에틸 알코올이 뭐예요, 여러분? 에탄올입니다. 같은 말, 에탄올. 에탄올이 C2H5 OH라는 시성식을 가졌었죠. OH가 드러나게 썼던 거야. 수소끼리 묶어서 C2H6O라고 쓰지 않고 OH가 드러나게 작용기 OH를 느껴봐. 얘는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요게 에탄올에 대한 설명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요. 얘처럼요. 아민을 붙인다면 에틸 아민이 될 거고 여기에 작용기로 칼복시기를 붙인다면 에틸 칼복실릿 엑시드가 될 거고 이런 식이에요. 이름 붙이는 거는. 자, 탄소 세 번째를 한 번 더 연습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탄소가 3개 있는 경우를 볼게요. 탄소가 3개 있으면 여기 검은 색깔로 표시된 게 탄소고 탄소 말고 이 탄소가 원자과 전자 4개 중에 탄소끼리 결합한 부분 말고 나머지에는 모두 수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머지 다 수소인 거야. 그래서 얘를 쭉 이어서 쓴다면 보세요. 요만큼 쓰면 CH3, 요만큼 쓰면 CH2, 요만큼 쓰면 CH3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상관없어요. 총 탄소 몇 개야? 3개 쓰였어. 수소 몇 개 쓰였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쓰였어. 그럼 프로페인의 분자식을 C3H8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되겠죠? 자, 여기서 뭐 하나 뺀 거. 수소 하나 뺀 거. 그래서 수소 하나 빠졌을 때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을 프로필 그룹, 프로필기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알킬 그룹 안에는 메틸기도 있고 에틸기도 있고 프로필기도 있다라는 걸 배우고 있는 중인 거죠. 되겠죠? 혹은 이 수소가요. 맨 끝에 있는 탄소의 수소 말고요. 가운데 있는 탄소의 수소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또 독특한 이름을 가져요. 아이소프로필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것까진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프로필이라고 부르는 알킬기. 자, 지금 우리 뭐 배웠냐면요. 알킬기라는 그룹 안에 에틸기 있고 메틸기 있고 프로필기 있다라고 배우고 있어요. 등등등.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알킬기라고 하구나. 다시 이해해 볼게요. 알킬기를요. 쉽게 말하면 탄소랑 수소로만 돼 있는 어떤 화합물이 있을 때 거기서 수소 하나가 떨어진 나머지 부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킬기라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메테인이요. 수소 하나 빼면 어쩌고 CH3겠죠. 이 어쩌고 부분에 어떤 작용기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메틸 알코올, 메틸아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에테인에 대해서요. 마찬가지로 수소 하나 빼면 어쩌구의 수소 대신에 이제 에틸 알코올, 에틸아민 이런 식으로 둘러붙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지금 예를 든 탄소 3개짜리 프로페인에 대해서요. 수소 하나 뗀 프로필기를 보면 뭐 여기에 하이드록시기 붙이면 마찬가지로 프로필 알코올, 아민기를 붙이면 프로필 아민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쭉쭉쭉 탄소수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탄소화합물에서 알킬기를 찾고 작용기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어쩌구라는 부분이 있죠. 얘 몰라도 돼. 어쨌든 이 부분이 알킬기가 될 거야 라는 거고요. 자, 여기 부분 COOH 보이나요? C 더블 본드 O OH를 찾았다면 얘가 작용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어떤 작용기 COOH가 붙어 있네요. 그럼 얘는 이 작용기 이름이 뭔 거야? 이만큼이 카복식이고 따라서 얘는 전체적으로 이름이 어쩌구 카복실릭 액시드로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복실산의 특징이 뭐야?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산성, 액성은 산성이 될 거야를 이 구조만 보고 모르는 화학물을 보고 유추해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는 걸 우리는 시성식이라고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특이하게 생겼네. 선생님이요, 가글지게 그림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탄소화합물은 가글지게 그림을 그릴 때 그 꼭지점에는 무조건 탄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꼭지점 보이나요? 여기 각각의 꼭지점에는 탄소가 있습니다. 선생님 요걸요 다시 그려줄게요. 탄소 이렇게요. 여기에 지금 OH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내지 않은 부분에 꼭지점엔 탄소가 있는 거고 나타내지 않은 부분엔 누가 있다? 무조건 수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요. 그럼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 모두 다 수소랑 나머지는 다 결합했다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탄소가 3개 결합 이미 쓰였으니까 남은 하나는 수소랑, 얘는 2개 쓰였으니까 남은 2개는 수소랑, 얘도 2개 쓰였으니까 남은 2개는 수소랑, 똑같이 수소 2개 이런 식으로 생긴 화합물이었구나를 간단하게요. 수소 다 그리기 귀찮아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꼭지점은 탄소고 수소는 무조건 들러붙어 있는 거다라고요. 되겠죠? 이렇게 생겼을 때 어쨌든 똑같이 찾아볼게요. OH 옆에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어쩌구라는 화합물이 있다면 얘가 뭐가 된다고? 그냥 알킬기가 된다고. 그리고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 작용기가 된다고. OH는 하이드록식이고 얘가 붙었다를 간단하게 쓰면 ROH네. 아, OH가 있네. 하이드록식이가 있네. 따라서 얘는 알코올이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알코올이 갖는 특징 여러 가지가 떠오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양을 우리는 벤젠이라고 부르는데 벤젠도 어쨌든 꼭지점이 있잖아요. 이 꼭지점 각각에 뭐가 있는 거야? 탄소가 있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이하게 여기는 이중결합도 보이네요. 탄소랑 탄소 사이에. 되겠죠? 그러면 자, 나머지 수소 채워볼게요. 얘는 4개 다 쓰여서 하나, 둘, 셋, 넷. 얘는 CH3를 풀어서 쓰면 연습이니까 CH3 풀어볼게요. 이렇게요. 될까요? 자, 여기 있는 탄소는요. 결합 4개 이미 다 했네. 괜찮아. 여기는 하나, 둘, 3개밖에 안 했으니까 여기에 수소 써주면 되고 얘도 수소. 얘도 수소 하나, 얘도 수소 하나씩만 배치해주면 탄소가 원자과 전자 4개 모두 다 공유결합하는데 쓰이게 적당히 그린 게 맞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뭘 찾으면 된다고? 작용기 찾으면 된다고. 그리고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그 어쩌구네. 이것도 어쩌구네. 모두 다 알킬기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그런데 왼쪽 오른쪽에 알킬기 모양이 같아 달라? 달라. 알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따라서 왼쪽에 있는 알킬기를 R이라고 썼다면 오른쪽에 있는 알킬기는 왼쪽이랑 다르다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R'이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잘 보여? C 더블 본드 O가 잘 보이죠? 아, 이렇게 생긴 게 있다 라면 우리는 케톤이라는 작용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RCO, R' 형태면 얘는 케톤이라는 작용기구나. 그럼 아세톤 떠올리면서 그러한 특징을 갖는 어떤 화합물, 내가 모르는 화합물이겠구나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모르는 화합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요. 우리 카본일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우리 알킬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 봤는데 카본일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카본일기는요. C 더블 본드 O를 가지고 있으면 카본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애들 모두 다 C 더블 본드 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 더블 본드 O 옆에요. 이 오른쪽 옆에 누가 오느냐는 어떤 화합물이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요. 잘 반응을 해서 이 부분이 변화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원래는 카복실릭 액시드라고 하는 카복시산에서 파생되어서 여기가 조금씩 변한다 해서 여기로부터 유도된 나머지 물질이다 해서 얘네들을 모두 다 카복실기 유도체라고 부릅니다. 뭐 그런 용어까지는 모르더라도요. 우리가 작용기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선생님 맨 처음에 있는 표에 실었던 거는요. 적어도 이건 알자예요. 칼복실산 알아야 되고요. 에스터 알아야 되고요. 아마이드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뭐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요. 일단은요. 그리고 우리 탄소화합물 하면서 탄소를 중심으로 원래는 기본적으로 수소랑 결합이 돼 있지만 나머지 탄소, 질소, 인, 황 심지어 할로젠이랑도 결합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할로젠 결합되는 것도 볼 수 있고 황, 인 결합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5만 본다고 작용기를 찾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른쪽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지거든요. 카복시산이란 이름이랑 에스터란 이름이랑 아마이드라는 이름이 다 다른 데는 이유가 있겠죠. 각각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작용기는 특징을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 한꺼번에 묶어서 보자고요. 따라서 이 부분 전체를 묶어서 찾아야 돼요. COOH를 찾았다면 카복실릭 액시드로, CO5 부분을 찾았다면 에스터로, CONH 뭐 어쩌고 아니면 NR 어쩌고를 찾았다면 아마이드라고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요. 모르는 탄소화합물 속에서 작용기를 찾아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입니다. 얘는 맥머리 유기화학 제8판에 있는 문제를 따왔고요. 편집을 해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합쳐서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Locate, identify, and functional group.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작용기죠. 그래서 여기 분자들에 대해서 functional group, 작용기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A 볼게요. A의 작용기를 찾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꼭지점에는 탄소가 숨어 있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탄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얘를 풀어서 쓰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요. A를 이렇게 그림을 바꿔봤어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질소가 보이면요. 무조건 점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족하는 걸 표현이 알맞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때 찾아보면은요. OH가 보이네요. 아, 얘는 알코올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알킬기 보이고요. 여기 알킬기 보이죠? 어쩌고 옆에 N 옆에 R이 이만큼 붙어있고 여기에도 이만큼 붙어있어요. 이렇게 N 돼 있다면 이 부분도 찾을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수소였다면 이 전체가 아민이 됐을 건데 알킬기가 하나도 없을 때는 1차 아민이고
알킬기가 늘어나면 얘는 2차 아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게요. B 볼게요. B. 자, B를 보면요. 꼭지점에 뭐 있는 거라고? 탄소요. 탄소. 그럼 C 더블 본드 O 찾을 수 있고 이 C가 누구랑 결합했는가 보라고요. 또 다른 C랑 결합했네. 어쨌든 그 C끼리 그냥 서클을 이룬 거고 결국 이 부분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알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R, CO, R 프라임 형태니까 얘 뭐 찾으면 돼? C 더블 본드 O 찾으면 돼. 아, 얘는 작용기 뭐가 있는 거야? 케톤이 있는 거구나. 자, C번 볼게요. 얘는요, 질소 맞다면 점점 찍고 시작하고 여기 NH 보였는데 심지어 CO, 카본일기도 되게 잘 보이네요. 그럼 요만큼이 되게 익숙해야 돼요. 요만큼을 표시하고 얘가 아마이드구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아마이드가 각각 왼쪽 오른쪽이 누구랑? 알킬기랑 얘랑 서로 다른 알킬기니까 R 혹은 R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지우고 갈게요. 여기 꼭지점에는 각각 탄소가 있는 거라고요. 안 쓰여 있는 부분에는 수소가 있는 거라고요. 되겠죠? 어쨌든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어쩌구가 뭐가 된다고? 알킬기가. 그리고 OH가 붙어있네. 뭐 하이드록시기. 그러니까 얘는 알코올의 종류구나. 작용기 찾아주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얘는요 이렇게 쓰여있네요. 이렇게 쭉 쓰여있더라도 얘를요 구조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시성식인 거잖아. 성질이 보이게. 자, 얘를 바꿔볼게요. 먼저 끊어서 보는 거야. CH3 볼게요. CH3 탄소 하나에 수소 3개가 연결되게. 자, 탄소 하나에 수소 2개가 연결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CHO는요 C가 수소랑 연결되고 산소랑도 연결된다는 얘기야. 이렇게요. 자, E를 바꾸면요 구조식으로 그렸을 때 이 모양이 되고 이때 뭘 찾으면 돼? C랑 H로만 이루어진 이 부분 이 알킬기가 된다고. 특별히 이 알킬기에 대해서는 배웠네요. 탄소 2개로 이루어진 알킬기. 얘 진짜 이름은 뭐야? 알킬기 중에서도 얘 진짜 이름은 에틸 그룹, 에틸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작용기를 찾으면 알킬기 옆에 붙은 이 부분, 이 작용기가 되는데 COH, 카본일기라는 작용기를 가졌다라고 표현 안 하고 COH를 가졌다. 그래서 얘를 화합물로 분류할 때는 알데하이드로 분류합니다. 자, F 볼게요. 아까 꼭지점에 탄소가 있다라고 하고 그 탄소가 원자과 전자 4개를 그냥 골고루 잘 쓰게 배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이렇게 있어야 이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요 이렇게 쓰여있지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요? 오른쪽 이 부분을요 바꿀게요. 이렇게 탄소 하나에 수소 2개 끊어서 보면 이렇게 수소 2개. 자, 그다음에 CO 2개 H는요 이렇게 씁니다. COOH 이렇게요. 될까요? 그때요 그러면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이 어쩌구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알킬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COOH 보이나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칼복실릭 액시드가 되죠. 그래서 칼복실릭 액시드, 그러니까 얘는 카복시산이다 라고 작용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지.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여기서 끝내지 말고 어떤 화합물 안에서 이렇게 구조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꺾인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고 COH는 CO2H라고 이런 식으로 RCO2H라고 또 쓰는구나 이렇게도 쓰고 혹은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 모두 다 결국 같은 맥락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게 알데하이드고 이렇게 생긴 것도 알데하이드구나 알아야 되는 것처럼요.